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 국무부가 연례 잔혹행위 방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량 학살과 잔혹행위를 자행한 나라로 미얀마 그리고 중국 등 6개국을 지목을 했는데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이어서 투표 접근성 축소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텍사스주의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여행에 나선 소식,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잔혹행위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네요. 네, 국무부가 13일 2021 대량 학살과 잔혹행위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8년 의회가 채택한 엘리 위젤 대량 학살과 잔혹행위 방지법에 따라 매년 전 세계 잔혹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이번 보고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국무부는 올해 처음으로 대량 학살과 잔혹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 나라들의 이름을 지목을 했습니다. 총 7장 분량의 보고서는 주로 미국 정부가 어떻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조처와 동맹과의 이 공조 노력에 상당 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대량 학살과 잔혹행위 방지법에 따른 보고서를 처음 작성을 했는데 당시에는 미국 정부의 이 방지 노력과 규제 방침 등만 설명을 하고 이 잔혹행위 국가 이름은 거론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거명된 나라들 어떤 나라들인지 궁금하네요. 네, 과거 또는 현재 대량 학살과 잔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나라로 중국, 미얀마, 에티오피아,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남수단 등 6개국을 지목했습니다. 네. 그리고 잔혹행위 방지와 대응을 위해 미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로 북한, 캄보디아, 감비아, 하이티, 러시아, 예멘 등을 꼽았습니다. 예. 이 중국도 이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목을 받았는데 이게 신장 지역 소수민족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과 서방 세계는 중국이 이 북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집단 수용 시설을 설치하고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을 구금하고 박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는 이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해 왔는데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투옥, 고문, 강제 불임 수술 등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부 쿠데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얀마는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그 이름이 거명이 됐는데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 측에 즉각 잔혹한 살인과 시위자들을 향한 공격, 강제 해산, 임의 구금 등의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후 무력을 동원해서 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예, 에티오피아도 거론이 됐는데 지금 내전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와 북부 이 티그레이주주 정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내전으로 지금 비화가 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3월 이 티그레이 지역에서 자행되는 행위를 인종 청소다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현재 미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정부와의 무기 거래를 규제를 했고 특정한 비인도적 지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도 언급이 됐나요? 네, 이들 6개국과는 별도로 잔혹행위 방지와 대응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라는 단락에서 북한의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재무부가 북한과 관계된 강제 노동을 다른 여러 나라에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4개의 기관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라는 설명과 함께 다른 협력국들에게 제재를 장려를 했고 그 일환으로 유럽연합 EU가 인권 침해자들의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의 조처를 했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또 어떤 얘기를 했나요? 미국 정부는 대량 학살과 잔혹행위를 막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외교와 지원, 사실에 입각한 조사와 평가, 재정적 도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블링컨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각성을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을 하고 압박을 해야 한다라는 강조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텍사스 주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텍사스 주의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텍사스를 떠났어요. 네, 텍사스 주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출장에 나섰습니다. 12일 주도 어스틴 공항에서 이 자가용 비행기 몇 대 나눠 타고 텍사스를 떠났는데 출발 일정을 사실 비공개로 진행을 했지만 일부 매체에 이 정황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이 공항 주변에 모여서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그레 에봇 주지사 측은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자,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 자, 이게 여행 간 거잖아요. 네. 의원들이 여행하는 건 자유일 텐데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현재 주의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에서는 주법에 따라 의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걸 어길 경우에는 체포도 가능합니다. 네. 텍사스주에서 의회가 투표를 통해 표결을 거부하는 의원을 추적을 해서 체포할 수가 있고 또한 체포를 하지 않은 채 외부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의회 문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텍사스 주 법이란 얘기네요. 그레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그래서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텍사스를 떠난 주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를 해서 주 의회로 데려올 것이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예. 공언도 했습니다. 30일짜리 특별 회기가 종료가 된다면 다시 특별 회기를 소집할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할 때까지 특별 회기 계속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실제로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텍사스를 떠난 것도 상당히 뉴스가 됐지만 이에 대한 그레 에봇 주지사의 이런 반응, 체포하겠다.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의원들이 텍사스주를 떠난 경우가 있었나요? 지난 2003년에도 이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주 민주당은 이웃 주인 오클라호마 아드모어에 머물면서 이 같은 실력 행사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텍사스 주 정부는 이 주 경찰을 발견해서 이들 의원들을 다 데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클라호마로 간 적이 있군요. 이번엔 워싱턴 DC로 가 있잖아요. 네. 자,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회기 중에 텍사스를 떠난 이유를 좀 살펴보죠. 바로 선거법 개정을 보이콧, 거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선거법 개정안을 무산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민주당 크리스 터너 의원이 이날 언론에 밝혔는데 네.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행 특별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텍사스 주 밖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법안을 무산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반대 투표하면 될 텐데 아예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이 같은 주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행동은 의결 정족수를 미달을 시켜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투표 제한 법안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네. 이 선거법 개정은 지금 공화당 측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텍사스 주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표결을 진행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것이 가결이 됩니다. 100% 거의 그렇게 됩니다. 네. 따라서 아예 가결 종족수를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텍사스를 이탈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데 몇 명이나 간 건가요? 네, 이날 텍사스 주의 민주당 주 상원의원 8명을 포함해 총 51명의 주 민주당 의원들이 텍사스를 떠났습니다. 네. 이들은 워싱턴과 인접한 버지니아주 북부에 있는 덜러스 공항에 내렸는데 이 의원들은 정장이 아닌 일상복을 입었고 이 전세 버스편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주 민주당 의원들은 회기가 끝날 때까지인 최소 8월 7일까지는 텍사스로 돌아오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텍사스 주의회에서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살펴보죠. 한마디로 투표 접근성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24시간 투표소 운영을 금지를 하고 지역마다 두는 투표지 수거함도 불법화를 했습니다. 네. 반면 각 정당에서 파견하는 투표 참관인의 권한을 확대하도록 이 법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선거의 각 단계마다 불법, 부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자는 게 이 공화당 선거법의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이렇게 결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유권자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이 성사가 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공화당 소속 트레이 마르티네스 피셔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투표 권리를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강조도 했습니다. 네. 최근 텍사스 외에도 또 공화당이 주도하는 다른 주 정부들이 이와 비슷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에 이제 민주당은 연방의회에서 선거개혁 입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 20일 상원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해 안건 토론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예. 자, 텍사스 주의 민주당 의원들 이제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얼마 더 있을 것 같아요. 주회기 끝날 때까지 있다는데 네. 어떤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나요? 머무는 동안. 연방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백악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관련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텍사스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모든 미국인과 모든 텍사스인의 투표권을 지키려는데 박수를 보낸다라고 얘기했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텍사스주 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행동 결의에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